PFI 프리다이버 코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PFI 임영훈 강사 트레이너입니다. 프리다이버 과정은 목차와 같이 PFI 소개, PFI 프리다이버 과정 소개 등의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PFI의 기본 과정은 총 2일 과정으로 한 번의 제한 수역 그리고 2회의 개방 수역 세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프리다이버 과정에서 다루게 할 내용은 프리다이빙의 역사, 장비, 안전 및 문제 관리, 프리다이빙의 호흡 및 불안, 수중, 수면 환경, 프리다이빙의 물리학과 생리학입니다. 프리다이빙의 역사는 언제 시작되었는지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4,500년 전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남태평양 고대의 다이버들은 진주조개와 해산물 등을 채취하기 위해 다이빙을 했을 거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의 병사들은 적의 배를 파괴하기 위해 수중에서 무호흡으로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약 1500년 동안 한국과 일본의 해녀 역시 무호흡으로 해산물을 채취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프리다이빙은 여러가지의 기록을 수립하는 경기 종목으로 알고 있지만 스노클링, 스킨다이빙 등 여러가지 무호흡의 수중 활동이 전부 포괄적인 프리다이빙 활동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프리다이빙의 장비, 프리다이빙 장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프리다이빙을 배우시는 분들은 수영을 배우고 오는 분들도 있고 수영을 하지 못하지만 배우는 분들도 있습니다. 프리다이빙은 맨몸 수영보다 접근하기가 더욱 수월합니다. 그 이유는 프리다이빙 장비를 숙달하면서 더욱 쉽게 물과 친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프리다이빙 장비에는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프리다이빙 마스크, 프리다이빙 마스크는 얼굴에 잘 맞는지 확인을 해야 하며 마스크를 얼굴에 가져다 댄 후 코로 공기를 흡입하여 얼굴에 잘 붙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만약 얼굴에 붙어 있지 않고 떨어진다면 얼굴에 잘 맞지 않는 마스크일 확률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스크를 확인합니다. 자, 마스크를 착용하는 방법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스노클 착용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으니 이후에 더 추가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스쿠버 다이빙의 마스크와는 다르게 마스크와 얼굴 사이의 공기 공간이 부피가 적은 마스크를 사용합니다. 이는 마스크의 공기 압착 등을 예방하게 됩니다. 마스크는 사물을 볼 수 있게 도와주며 코가 덮여 있어 코로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마스크의 스커트, 얼굴에 닿는 부분인 스커트의 재질은 고무, 실리콘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할 때는 마스크의 스트랩, 즉 마스크의 머리끈 부분이 뒤통수에 잘 위치하도록 하며 스트랩이 아래나 위로 치우치면은 마스크에 물이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착용을 한 상태에서 마스크의 머리끈이 머리 뒤통수 쪽으로 평행하게 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스크 렌즈의 재질은 열 처리가 된 유리 또는 플라스틱 등이며 습기가 차지 않도록 안티포그를 사용합니다.
마스크의 올바른 유지 관리는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민물로 세척 후 그늘에서 말립니다. 프리다이빙 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프리다이빙 핀은 크게 바이핀과 모노핀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바이핀은 말 그대로 두 발로 나눠져 있고 모노핀은 한 개로 되어 있습니다. 블레이드는 오리발의 구성 중에서 발을 집어넣는 부분을 제외하고 앞쪽에 넓게 되어 있는 넓은 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긴 블레이드는 적은 힘으로 강한 추진력을 낼 수 있게 도와줍니다. 블레이드의 재질은 크게 플라스틱, 그리고 유리 섬유인 파이버글래스, 그리고 카본 파이버입니다. 말씀드린 순서대로 플라스틱이 가장 무겁고 저렴하며 카본 파이버가 가장 가볍고 가격은 가장 높습니다. 발을 집어넣는 부분인 풀포켓은 풀풋형과 오픈힐로 나눠지는데 발을 잘 잡아주는 풀풋형을 선호합니다. 핀의 올바른 맞춤은 신었을 때 발이 빠지면 수면 수중에서 곤란하기 때문에 발이 너무 꽉 맞지 않는 적당한 크기의 풋포켓을 골라야 합니다. 프리다이빙 장비의 관리 방법은 전부 동일하며 민물로 세척 후 서늘한 곳에서 말리는 것입니다. 프리다이빙 스노우클. 좋은 스노우클은 넓은 구멍과 입으로 무는 마우스피스가 입에 맞아야 하며 스쿠버용 스노클처럼 배출 밸브가 없어야 합니다. 착용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얼굴 측면의 부착과 뒤쪽으로 부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스노클은 하강 전에 입에서 제거하고 하강합니다. 그 이유는 수중에서 공기의 손실을 막고 출수 후 바로 회복 호흡을 할 수 있도록입니다. 노출 보호. 프리다이빙 슈트의 종류는 여러 형태가 있지만 가장 많이 선호하는 건 투피스 스타일의 슈트입니다. 바지와 상의가 각각 나눠져 있으며 지퍼가 없어 물의 유입이 적어 체온 유지에 가장 적합합니다. 우리가 입는 네오프렌 재질의 슈트의 두께는 수온에 따라 달라지며 국내에서는 보통 3mm에서 5mm의 슈트를 입습니다. 후드는 슈트 일체형과 별도로 착용해야 하는 디자인이 있으며 후드 일체형이 목 쪽으로의 물의 유입이 적습니다. 후드의 귀 부분에 구멍을 뚫어두면 웨이 압착을 예방할 수 있으며 압력 평형인 이퀄라이징에 도움이 됩니다. 장갑은 손을 보호하기 위해서 착용하는 게 좋지만 입문자의 경우에는 장갑을 낀 상태로 압력 평형 시 코를 완벽하게 못 잡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발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삭스가 필요하며 밑창이 있는 삭스는 풀풋형 포켓에 잘 들어가지 않아서 밑창이 없는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수중으로 하강하기 위해서는 슈트의 부력을 상쇄하기 위해 웨이트 시스템을 사용해야 합니다. 납으로 만들어진 웨이트 시스템은 허리와 목에 착용하며 벨트는 고무나 실리콘 재질의 벨트를 선호합니다. 벨트의 위치는 허리 및 골반에 착용하여 호흡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살짝 조여서 착용합니다. 착용했을 때는 버클을 오른손으로 빨리 풀어낼 수 있도록 버클이 오른손에 오게 해서 착용합니다. 웨이트의 위치는 그림과 같습니다. 버클도 보시면 위급한 상황 시 오른손으로 바로 풀어낼 수 있도록 착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허리 쪽에 착용을 하지 않고 골반 쪽에다가 약간 내려가지고 착용을 합니다.
프리다이빙의 시간, 수심, 수온 등을 측정하기 위해서 시계 형태의 다이빙 컴퓨터를 사용합니다. 프리다이빙 액세서리. 부력 시스템, 부위, 깃발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프리다이빙 활동 시에는 동그란 부력 부위를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는 다이버를 알리는 깃발과 다이빙 활동 중이라는 의미의 알파기, 그리고 하강 라인 등이 있습니다. 프리다이빙 안전 및 문제 관리. 아래 목차의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프리다이빙 감독. 프리다이빙 감독은 버디끼리 서로 직접 감독을 합니다. 내 짝이 상승한 후 OK 사인을 받고 30초간 짝이 문제가 없으면 그 이후 자신 또는 다른 다이버가 하강을 시작합니다. 문제가 있을 시 즉각 도와줄 수 있게 항상 팔이 닿는 거리를 유지합니다. 수면에서 짝이 의식을 잃었을 경우 기도가 물에 잠기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수심 다이빙 세이프티. 수중에서의 세이프티 버디는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하며 수면과 동일하게 짝과 충분히 가까워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초당 1m 정도의 속도로 하강, 상승하기 때문에 버디의 다이빙 시간을 재며 수중에서 버디의 신체적인 징후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버디가 정해진 경로가 아닌 다른 곳으로 향하는지도 주시해야 합니다. 구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프리다이버가 물속에서 의식을 잃는 경우 중 0.9%는 25m보다 낮은 수심에서, 9%는 5m보다 낮은 수심에서, 그리고 90%의 대부분의 다이버는 수면에서 블랙아웃을 경험합니다. 따라서 낮은 수심과 수면에서의 세이프티 버디 역할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수면 무호흡의 세이프티와 신호. 수면 무호흡을 훈련하는 이유는 무호흡 시간을 안전하게 늘리고 무호흡 활동 전에 몸을 풀기 위한 웜업 과정이기도 합니다. 수면 무호흡, 즉 스태틱 앱니아를 진행하는 다이버와 세이프티 버디는 서로 사인을 정해 주고받습니다. 서로 정한 신호를 주고받아야 하며 반복되는 신호에 대답이 없거나 공기를 내뿜으면 문제가 생겼다고 판단합니다. 예상 시간과 신호. 무호흡 시간을 본인이 예상한 후 진행하며 예상한 시간의 초과 15초 이내가 성공적입니다. 프리다이버 과정에서 신호는 1분 후부터 시작하고 1분 전부터는 매 30초간, 예상 시간 이후는 매 15초마다 신호를 줍니다. 스태틱 후에는 6번의 정화 호흡으로 올바른 회복 호흡을 합니다.
프리다이빙 호흡과 회복 호흡에 대해서는 담당 강사님과 실습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수평 자명의 세이프티. 수평 자명, 즉 다이나믹 앰니아를 훈련하는 이유는 더 먼 거리를 무호흡으로 이동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때 세이프티의 위치는 수중에서 이동 중인 다이버의 가장 가까운 수면에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다이나믹 앰니아 역시 수중에서 다이버가 공기를 내뿜으면 의식을 잃었다고 판단합니다. 수면, 수중에서 버디와 떨어짐. 만약 수면과 수중에서 짝과 헤어졌을 경우에는 수면에서는 얼굴을 가장 높게 하고 소리 등을 이용해서 짝을 부릅니다. 수중에서 짝을 잃었을 경우에는 도움을 요청하고 마지막 장소를 수색합니다. 수심, 수면 무호흡 활동의 저산소증. 저산소증은 수면과 수심일 때는 다릅니다. 수면에서의 저산소증은 천천히 나타나며 수심을 내려가는 다이빙의 경우 상승 시 수압이 빠르게 감소하기 때문에 낮은 수심에서 증상도 빠르게 나타납니다. 니어 블랙아웃과 운동 제어 능력 상실. 니어 블랙아웃과 LMC는 의식을 잃는 블랙아웃이 아니기 때문에 회복 호흡을 올바르게 하면 바로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저산소로 인하여 몸을 컨트롤하는 능력이 저하되는 현상입니다. 팔이 닿는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여 항상 버디의 LMC나 블랙아웃 현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LMC의 증상은 혼동, 행복감, 시야가 좁아지는 터널 시야, 떨림, 경련이며 징후로는 잘못된 판단이나 호흡곤란, 마스크를 벗지 못하고 코로 호흡하거나 입술이 파래지는 청색증입니다. 수면에서의 니어 블랙아웃 대처는 영상과 같이 팔을 지지하고 기도를 보호합니다. 짝에게 도움을 주는 프리다이빙 레스큐 기술들은 수영장에서 담당 강사님과 함께 자세한 실습으로 진행됩니다. 수면 블랙아웃. 블랙아웃은 의식을 상실하는 증상이며 징후는 혼돈과 잘못된 판단, 떨림, 호흡곤란, 마스크를 착용한 채 코로 호흡, 입술이 파래지는 청색증 등입니다. 블랙아웃의 증상은 혼란감, 행복감, 그리고 시야가 좁아지는 터널 시야, 떨림과 경련 등입니다. 수면 블랙아웃. 수면에서 블랙아웃 대처는 영상과 같이 기도가 잠기지 않게 도와주며 팔을 겨드랑이에 껴서 기도를 확보해주는 도시도 자세, 그리고 마스크를 제거한 후 불고, 치고 말하는 BTT 구조를 실행하면 됩니다. 수중 블랙아웃 대처. 수중 블랙아웃에 대한 대처 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낮은 수심에서의 블랙아웃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유념하고 다이버를 수면으로 즉시 데리고 올라와 레스큐를 실행하면 됩니다. 역시 담당 강사님과 실습 시간에 자세히 진행될 것입니다. 수중 베일아웃.
다이버가 무언가 문제가 있다고 버디에게 사인을 보내고 버디의 도움을 받아서 보다 신속히 수면으로 상승하는 방법입니다. 올바른 호흡과 스트레스 경감 부분에서는 스트레스 경감 부분을 저희가 다루도록 하고, 올바른 프리다이빙 호흡법에 대해서는 담당 강사님과 직접 만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안 자극. 스트레스와 불안의 원인 중 물리적인 스트레스는 압력 평형이 안 되는 이퀄라이징 문제, 힘이 들거나 몸에 맞지 않아 꽉 끼는 슈트, 마스크에 습기가 차는 등의 문제입니다. 생리적으로는 덥거나 추위, 그리고 이산화탄소 축적으로 인한 두통입니다. 심리적으로는 내가 도달하지 못해봤던 새로운 수신과 동료의 압박, 그리고 상어 등이 나타나면 어쩌지 하는 망상입니다. 이러한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잠시 행동을 멈추고 생각하고 원인을 파악하여 행동한다입니다. 프리다이빙 물리학과 생리학, 목차의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압력과 부피의 변화. 보일의 법칙은 기체의 온도가 일정하면 기체의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한다는 법칙입니다. 프리다이빙에서의 보일의 법칙은 그림에서 풍선으로 표현됐듯이 인간의 폐가 하강을 하면 압력은 높아지고 폐 안에 있는 공기의 부피는 줄어든다입니다. 인체의 공기 공간은 부비동, 귀, 폐, 위, 그리고 인체 내는 아니지만 마스크와 슈트가 있습니다. 하강할수록 압착을 느끼고 때로는 그 압착을 해소해야 압력 상해를 입지 않습니다. 압력 평형 기술은 여러 가지가 있고 어떤 방법이든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하지만 프리다이빙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선호하는 방법은 프렌젤 방식입니다. 이퀄라이징은 귀가 아프기 전에 미리 자주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마스크도 하강하면 압착이 생기며 코로 공기를 조금 불어넣음으로써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퀄라이징을 적절히 하지 않으면 공기 공간에 압력 상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압력 상해의 원인은 압력 평형이 되지 않는 경우, 하강을 무리하게 진행하면 압력 상해를 입기 때문에 컨디션에 따라 압력 평형이 잘 되지 않으면 다이빙을 멈추고 휴식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부력. 아르키메데스의 원리는 유체 속에서 물체가 받는 부력은 그 물체가 차지하는 부피만큼 해당하는 유체의 무게와 같다라는 이론입니다. 부력은 세 가지가 있고 물에 뜨는 양성부력, 뜨지도 가라앉지 않는 중성부력, 그리고 가라앉는 음성부력입니다. 프리다이버의 중성부력 수심은 일반적으로 10m입니다. 모든 다이버가 같은 부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부력은 다이버의 신체 구조, 폐의 부피, 특히 슈트의 두께와 웨이트의 무게, 그리고 민물과 해수인 경우의 차이입니다. 블랙아웃은 뇌에 충분한 산소 공급이 되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자기의 한계를 충분히 체크하면서 다이빙 시간과 수심을 조금씩 늘려가는 게 중요하며 PFI 프리다이버 강사가 안전하게 실습을 도와드릴 겁니다. 수생적응, 프리다이빙의 가장 큰 매력을 다룬 페이지입니다. 사진과 같은 포유류들이 물속에서 오랫동안 다이빙 할 수 있는 건 포유류가 물속에 들어오면 체내에서 보다 오래 수중에서 머무를 수 있도록 변화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레몬을 떠올리면 입에서 침이 고이는 것처럼 이러한 현상은 평상시 우리가 겪어보진 못했지만 앞으로 반복 숙달로 더욱 편하게 프리다이빙을 즐길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체내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방법은 담당 강사님께서 직접 실습 때 알려줄 것입니다. 그러한 반응이 시작이 되면 몸에서는 심박이 느려지는 섬액, 산소를 운반하는 적혈구를 더 많이 증가시키는 비장수축,
모세혈관부터 수축을 하는 혈액션트 등이 몸에서 일어나 여러분의 무호흡 시간을 늘려줄 것입니다. 수중, 수면 환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역의 수생생물. 수중에는 위험한 생물도 살고 있습니다. 물론 거의 모든 생물들은 우리가 먼저 다가가지 않으면 먼저 다가오거나 공격하지 않습니다. 각 지역에서의 위험한 동식물을 미리 담당 강사님과 공부하고 프리다이빙을 진행하세요. 또한 흥미로운 동식물 역시 미리 알고 다이빙하면 더욱 즐거운 다이빙이 될 것입니다. 지역의 환경 조건. 우리가 진행할 장소가 민물인지 바닷물인지, 수온은 몇 도이며 수온 약층은 있는지 등의 환경을 평가하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프리다이빙을 진행할 때에는 보트에서의 입출수 방법, 해변에서의 입출수 방법을 숙지하고 수면, 수중에서의 절차를 버디와 함께 계획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PFI 프리다이버 코스의 이론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PFI 임영훈 강사 트레이너였고요. 안전하고 즐거운 수중 생활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